영화터는 기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름시장 한국영화 빅4도 이제 거의 상영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름시장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과 겹치면서 저희도 너무 오랜만에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추석 영화로 찾아뵐까 했었지만 이 영화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 말고도 여러 영화 전문 유튜버님들이 정말 자세하게 파고드실 겁니다. 조만간 이 영화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자세하게 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 영화는 그럴수록 의문만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소개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입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저희는 좀 일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일인 오늘이 14일이고 영화는 내일 15일 개봉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됐을 시점에는 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팬층이 두터운 감독 중 한 명이 바로 놀란 감독일 겁니다. 때문에 그가 영화를 만들면 이유열을 불문하고 봐야 한다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배트맨 3부작 가운데 두 번째 영화 다크나이트부터 이런 현상이 불거졌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적인 묘사, 아이맥스 촬영, CG를 최소화하는 스타일 등이 맞물리면서 그에 대한 광적인 신봉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그를 고평가한다는 게 아닙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보면 완성도와 상상력 그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의 역대 필모그래피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오펜하이머, 정말 죄송하고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이 영화가 소개되기 이전까지 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사람 이름인지도 몰랐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과학, 특히 물리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지 않다면 익숙한 이름은 절대 아닙니다. 풀네임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유대인 혈통의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주요 업적으로는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는데 많은 공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다뤄질 내용,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업적, 혹은 실수 중에 하나,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그를 가리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 그리고 그 개발을 위해 미국이 실시한 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 트리니티 테스트, 그리고 그 이후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로 몰리면서 고초를 겪게 되는 과정과 이유 등을 담아냈습니다. 이 과정은 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영화로 옮겨지면서 놀란 감독 특유의 시네마틱 시선이 더해져 완성됐습니다. 북미 지역에선 이미 개봉을 했고 국내에선 지난 10일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저 또한 그날 봤습니다. 현재 국내 아이맥스 상영관은 매진이 거듭되면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분석하거나 쪼개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단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를 언급해 드리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특별한 영화적 서사 위주의 흐름도 아닙니다. 몇 개의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각각의 인과관계, 그리고 각각의 인물들의 갈등 등을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 외에는 실제 오펜하이머 평전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으로 옮겨진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화에 표현된 것을 중심으로 언급하면 사실 그는 아주 뛰어난 물리학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멍청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 여러 방면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T.S. 엘리엇의 시를 좋아하고 피카소의 그림을 좋아하며 스트라빈스키의 음악도 좋아했습니다. 과학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 등 다방면의 학문을 자신의 분야인 물리학에 접목해 이해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그는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생각과 관점에 경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는 상당히 포괄적인 면을 보여왔습니다. 물리학적인 면에서도 그는 그런 면을 10분 활용합니다. 당시에는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하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리더로 선출되는 것, 그건 역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류 최대의 천재로 일컬어지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조차 원자폭탄 개발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실제로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답니다. 영화에서도 이 장면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의 비밀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건 영화로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무려 180분의 러닝타임을 자랑합니다. 딱 3시간짜리 영화입니다. 이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시선으로 영화가 분산됩니다. 한 사람은 주인공 오펜하이머입니다. 그의 시선이 될 때 영화는 컬러입니다. 반면 미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창립위원 루이스 스트로스의 시선일 때는 흑백입니다. 아마도 놀란 감독의 영화적 표현일 듯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시민이면서도 공산주의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이념을 존중했습니다. 반면 그를 그 당시 미국을 휩쓴 메카시 광통으로 밀어넣은 스트로스는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 혹은 권력을 위해 이유와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주도면밀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편협하고 치우친 모습입니다. 당연히 흑백으로 그려지는 게 좋을 듯하죠.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트리니티 테스트 장면입니다. 이미 개봉 전 국내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장면입니다. 원자폭탄 폭발 장면을 CG가 아닌 실사로 찍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란 감독은 실사로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물론 실제 원자폭탄을 터뜨린 게 아닌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에선 상당히 리얼하게 폭발 장면이 잡힙니다. 각자의 상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 좀 다른 장면을 상상했는데 어찌됐든 신기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장면에서의 사운드 연출입니다. 놀란 감독은 시각화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연출자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를 보시면 시각보단 청각, 즉 사운드 연출의 거정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여겨집니다. 트리니티 테스트에서의 사운드 연출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상상과는 정반대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일 앞에서도 언급했고 이동진 평론가님도 이 영화에 대해 영화의 플롯 자체가 거대한 핵폭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이 말에 100% 동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서 제일 앞에 언급한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의 만남,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을 바라보는 스트로스의 시선, 이 장면은 미국 원자폭탄 개발에 앞장서고 또 반대하고 또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 이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반대로 완벽하게 분열되는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이건 마치 원자폭탄이 폭발을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임계치, 그 지점에 대한 영화적 표현의 치환처럼 다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펜하이머, 초반에 나온 이 장면, 이미 영화 시작과 함께 오펜하이머란 거대한 원자폭탄은 임계치에 도달해 터진 상태였습니다. 우린 그 폭발의 광경을 고스란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영화를 보시면 생각하고 또 알게 되는 다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셉션, 인터스텔라, 그리고 테넷처럼 어떤 과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가장 쉽고 무난하게 관람할 수 있는 놀란 감독의 영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이자면 놀란 감독의 역대 최고 걸작이란 평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리고 그 자체로서 크리스토퍼 놀란이란 이름을 즐기는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선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타는 기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분석보단 단편적인 부분을 잘라서 언급해드리면서 보시는 재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자체의 별점이나 평가는 이번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영화 자체의 완성도, 그리고 그에 따른 대중의 호응이 워낙 뜨겁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이기에 어떤 평가를 붙이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듯합니다. 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보시면서 경험의 확장을 체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한 번 이상의 관람은 큰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영화타는 기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